보고, 그리고 내가 많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내가 사업을 전달할 때 상대방의 눈동자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고객의 눈빛이 어디서 반짝거리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지 체크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될 거예요.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는 내가 과연 잘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타이밍에 사업을 전해야 하지?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겨우 사업을 전달하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반복되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나 이제 성과 내고 싶다. 내가 그냥 사업 설명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의 파트너로 사업자로 안착을 할 수 있을까? 그 결과를 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내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강력해졌지? 언제부터 내가 사업 설명했을 때 고객들이 예스하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됐지?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하도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내 입으로, 내 언어로 내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가요처럼, 가요의 그 가사처럼 완성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 다음이 이 노래 가사지, 그 노래 가사지, 이렇게 계속 쭉 이어지듯이 완성된 가사가 하나의 곡처럼 내 사업 설명이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때 엄청나게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혜미 사장님께서 저희 사장님들께 얘기해 주신 그 TR라인이 빼도 그 14분짜리 있죠, 사장님들. 그거 엄청 다들 고마워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14분짜리의 TR라인이 티업의 그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이혜미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TR라인이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하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딱 완성이 되니까 술술술술 입에서 나왔을 때 에너지와 힘과 확신과 전달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폰서의 사업 프레젠테이션이든 형제 라인의 프레젠테이션이든 어쨌든 듣고 배운 거 또는 내 경험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수정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거가 완성되거든요. 내 거가. 그래서 눈 감고도 그냥 막 사업 설명이 쭉 나오는 그 내 거가 제대로 완성됐을 때 저는 그때 에너지와 힘과 전달력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해내야 돼요. 나한테 입에서 사업 설명이 제일 쉬워지게 가요 부를 때 그 가사 음미하면서 막 즐겁게 부르는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사업 설명도 똑같아요. 내가 사업 설명할 때가 제일 신나고 제일 익숙하고 제일 재밌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전달력도 임팩트도 그리고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에너지, 강력함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분명히 제가 어제 이제 사전 미팅을 하면서도 제가 고백을 했어요. 사장님의 언어가 수려하거나 화려하거나 뭐 말씀을 많이 잘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든다기보다 뭔가 사장님과 소통할 때는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더 잘 듣고 싶고 그리고 또 털어놓고 싶기도 하고 그런 힘을 가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프레젠테이션에도 화려한 언술 네. 그런 건 저 진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 선택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이게 뭐지 하면 막 파트너자님이 그 제가 말하려고 하는 단어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사업 설명을 하루에 한 명이라도 꼭 해서 내가 매일 반복해서 내가 내 사업하는 거에 내가 뜨거워지면요, 전 끝난다고 봐요.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아이처럼 얘기해도 그 확신과 에너지는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의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역량들을 지금부터 또 질문으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인 질문들을 딱딱딱 할 거예요. 지나고 보니 사장님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 포인트가 있으실까? 네. 프레젠테이션의 포인트. 저는 첫 번째는 절대 사업에 대해서 고객이 먼저 궁금해 하더라도, 그리고 또는 저희 파트너님이 저한테 협업을 요청하실 때 고객 리크루팅 미팅을 요청하실 때 그분이 뉴스킨의 강의를 어느 정도 듣고 온 상태일지라도 미팅에서 뉴스킨 보상을 절대 먼저 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정말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풀어냅니다. 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 구조, 쉐어링 보너스, 빌드
빌드 보너스, 리드 보너스 이걸로 전 사업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산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소득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었을 땐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빌드 보너스를 5에서 40% 정말 우린 뜨겁잖아요. 와,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뜨겁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미용실 원장님이 나는 샴푸 하나 팔아도 60% 마진인데 너무 작은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뭐냐면 권리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을 만날 때 보상을 통한 레버리지를 풀기 이전에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버는 돈의 성격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는 돈의 성격과 다른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이해시킵니다. 그걸 먼저 이해시킨 다음에 이제 커미션 보상으로 들어가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 설명 클로징에서 반드시 하는 거. 사업 설명하고 나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럼 당신이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당신의 사업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무엇인지를 안내해야 돼요. 그게 전 클로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어때요? 저랑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클로징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잠깐의 1시간, 2시간 그 시간 동안 듣게 된 그 사업 설명 가지고 이 사업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제 막 전해 들었는데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 사업을 해야겠다 결정한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업 설명 클로징은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하면서 액션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실 수 있겠어요로 클로징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액션들에 대해서 yes 또는 no를 듣고 오거든요. 고객이 일단 사업을 해보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업을 진짜 잘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것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했을 때는 yes라는 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액션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 아직은 내 시간이나 어떤 이런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또 그분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액션들을 같이 조율해서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클로징에 노 하는 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포인트는 제 사업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분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건 30분이나 40분만 걸리고요. 실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 초반에 40분의 정도의 시간에 온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직업이 뭔지, 그분의 가정 상황이 어떤지,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분의 경제적인 형편과 그분이 갖고 있는 욕구, 어떤 욕구, 가장 원하는 욕구가 뭔지, 그리고 그분의 마인드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할 수 있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그분은 제가 그분의 욕구나 이런 걸 파악한다는 걸 모른 채 대화를 하시겠죠. 근데 질문을 많이 하면서 많이 듣고 그랬군요. 저도 그게 참 그걸 원하는데 이렇게 같이 호응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마음을 열게 돼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상대한테 많이 할수록 마음을 오픈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마음이 많이 열렸을 때 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과가 높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분과 저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사장님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의 포인트는 이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듣고 보니까 결국 그 포인트는 여러 번 해보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 내용이 첫 번째, 숫자에 대한 보상을 먼저 풀진 않는다. 자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됐을 때 숫자를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준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올 수 있게, 팔로우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세 번째는 나는 제가 여쭤봤었어요. 되게 이 많은 내용을 하는데 시간은 대체 얼마나 걸리세요? 그랬더니 3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라포 형성을 하고 쭉 도입부가 40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 또한 그렇게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잘 활용하는 거는 3단 쇼더 플랜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장님은 3단 쇼더 플랜이 아니라 백지를 들고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백지를 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네. 네. 저는 백지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진짜 제가 제일 설레는 게 A4 용지예요.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A4 용지랑 그 왜 다이소에서 파는 쭉 찢는 큰 스케치북 같은 거 있어요. 네. 저 그런 거 보면 너무 떨려. 그런 거 선물 받을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안에 내가 담을 내용 때문에 설레는 거거든요. 깨끗한 백지를 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이제 도입부에 처음에 그분과 저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마음을 여는 걸 먼저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고객님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박재현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벌고 싶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 당연히 벌고 싶죠.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네.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합니다. 혹시 돈 불리는 것도 관심 있으세요? 당연히 관심 있죠. 그럼 돈 공부는 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살짝 쭈뼛쭈뼛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막혀요. 제가 고객들한테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막, 그럼요. 돈 불리는 것도 관심 있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돈 공부하세요? 다 조용해요. 공부합니다라고 하는 분을 최근에 딱 한 명 만났습니다. 전 여기서 고객들 한번 기선제압을 합니다. 한번 물러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불리는 것도에 관심 있는데 왜 돈 공부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을 다 못하세요. 보통은 내가 진짜 원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공부를 안 하세요? 저는 돈 공부를 하다 뉴스킨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자본 수입이라는 게 있고 노동 수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본 수입, 자산이라는 것과 노동 수입, 월급이라는 게 있는데 자산과 월급은 똑같이 돈이잖아요. 근데 성격이 너무 다른 돈이었어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자본 수입은 뭐고 노동 수입은 뭐다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비슷하게 대답을 하세요. 월급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동을 들여서 버는 돈이고 자산은 내가 원래 이렇게 갖고 있는 좀 그런 돈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근데 되게 명확하게 정의를 누가 해줬어요. 김승호 대표님이 해준 저도 책을 읽고 알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은 내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고정적인 수익. 자산은 내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버는 고정적인 수익. 이거예요. 너무 딱 차이가 명확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렇죠, 맞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혹시 그럼 자본 수입이라고 하는 이 자산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고객들이 되게 똑똑해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책 써서 받는 수입이요. 또는 뭐 다 부동산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동산으로 받는 월세요. 막 이런 걸 막 얘기하세요. 직접 자기 입으로.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자산에 대한. 그럼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자산? 얘기해요. 여기서 두 번째로 막힙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 한 건데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질문합니다. 뉴스킨은 자본 수입 같으세요? 노동 수입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이미 제 말에 힌트를 얻고 자본 수입이니까 물어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누가 봐도 노동하는 것 같거든요. 절 봤을 때. 그러면 노동 수입인데 자본 수입 아닌가요? 막 이렇게 다들 대답하세요. 또는 노동 수입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본 수입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똑똑하신 분들은요. 노동을 통해서 자본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뉴스킨 수입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라든지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답을 드려요. 뉴스킨은 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에요. 지금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노동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는 제 자산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즉 권리소득. 내 돈이 벌어지는 시스템, 내 자산을 만드는 사업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희 사업에서 자산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자산은 뭐냐? 돈이 벌어지는 그 월세 수익 같은 부동산 또는 매번 그 로열티를 받는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 또는 어떤 인세 소득을 받는 그런 부동산,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런 그 시스템, 이런 자산 시스템이 뉴스킨에서 뭔지 아세요? 라고 여쭤봐요. 이거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뉴스킨 보상 아무 의미 없거든요.
여기서의 자산은 고객 그룹과 파트너 팀이에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그룹이 없다라면 아직 자산 형성이 안 된 거예요. BR2000으로 되게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빨리 사업자 달성하잖아요. 근데 BR2000로 사업자 되었다는 거는 비드 보너스의 자격을 취득한 거지 자산을 아직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되네 하고 1년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얘기도 저는 고객한테 해요. 사업자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돈이 되는 자산 시스템을 이 안에서 구축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소비자 그룹과 사업자 팀입니다.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에 10명도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객님을 이 앞에서 만나서 이렇게 자산을 알려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 고객들은 여전히 제품을 쓰고 있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돼요. 저는 이걸 이해했어요. 이게 권리소득이구나, 자본 수입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 수입이구나. 와, 나 혼자만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확장하고 있는 고객과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보다 복리 효과가 최고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업 설명을 했는데 회사 오너분 한 분이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돈도 더 많이 갖고 있고 돈도 더 많이 벌어요. 근데 그분이 왜 뉴스킨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돈도 더 많으실 텐데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사장님은 아세요? 했더니 당연하지. 나한테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기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자산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파이프라인이 나한테 5개인가 10개인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수입의 그 시스템들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걸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보상을 풉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저도 그 파이프라인 방금 그 분이 말씀하셨던 나한테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기면 좋잖아 이렇게 하고 쏙 쿨하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김미경 강사와 드루 앤드류가 둘이서 막 대화를 나누면서 맞아요. 드루 앤드류가 저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10개예요 이러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미 정말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불리는 걸 관심 있고 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파이프라인 하나 더 생기는 거 그걸 원해서 뉴스킨도 충분히 알아보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어제도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까 3가지 질문이 있었죠. 사장님 처음에 돈에 관심 있으세요? 네. 질문하고 두 번째 그럼 돈 불리는 거에 관심 있으세요? 다 오케이 하고 나면 그러면 돈 공부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상대방이 저 돈 공부 많이 해요. 주식 공부도 하고 뭐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현장에 있는 내가 확 쫄아버리지 않을까? 이 아니요. 사람 돈 공부하는 사람이네? 뭐 이러면서 대화가 더 잘 돼요. 네. 대화가 더 잘 통해요. 그분은 자산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업 설명할 때 제대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저 너무 신나요. 돈 공부하시는 분들과 사업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똑같이 결과는 똑같이 가지만 사장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리액션을 하시는지도 전 어제 너무 재밌었거든요. 어떤 리액션이죠? 그냥 사장님이 잘 만났네요. 네. 네. 돈 공부하세요? 대박. 저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다음은 똑같이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까하고 똑같이. 돈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든 안 한다는 사람이든. 네. 뉴스킨을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고객들이 아유, 쟤처럼 일하면 난 못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해?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지 보상도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 파트너자님들한테 그 돈 공부, 이 뉴스킨을 잘해야 되기 위해서 뉴스킨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번 커미션을 어쨌든 내가 받는 커미션 이상으로 돈을 또 불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 아빠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테크 서적이라든지 돈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뉴스킨 사업이 더 감사해집니다. 네. 투자금이 안 들고. 그렇게 자산을 이해시키고 두 번째 사장님이 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라는 게 이제 보상을 풀잖아요. 네. 보상을 풀 때 3가지를 얘기하죠. 쉐어링 보너스, 빌드 보너스, 리드 보너스. 일단 쉐어링 보너스는 지금 당장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거는 사업자 되기도 전에 누군가를 소개한다면 쉐어링 보너스라는 걸 받게 돼요. 근데 잠깐 앱을 켜보세요 하면서 뉴스킨몰을 그 자리에서 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입을 시켜요. 제가 어떤 제품을 소개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보너스 입금되는 커미션 쫙 나오거든요. 하면서 회원 가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켜요.
예. 그런 다음에 제품 하나하나마다 SB가 얼마고 요건 얼마고 이걸 보여줍니다. 그럼 나중에 고객이 알아서 체크해요. 아, 루미스파 소개할 땐 이 금액이 들어오네. 이걸 알아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빌드 보너스 설명할 땐 5%에서 40%를 우리가 블럭 보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자산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여기에서 복리와 이 레버리지를 여기서부터 또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슴 뛰어하시거든요. 제가 이 빌드 보너스를 풀 때 두 번째로 까는 앱이 마이뉴스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앱을 더 알려드릴게요. 마이뉴스킨 깔아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깔아요. 그리고 고객님 제 거 잠깐 봐보세요 하면서 제 거를 막 자세히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제 이름 밑에 고객이 달린 걸 보여주고요. 제 이름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달린 거를 살짝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많이 달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밑에 이름이 달려있다는 걸 체크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고객님 지금 이 마이뉴스킨에 고객님 이름만 보이시죠? 근데 여기 고객 그룹과 여기 팀, 여기 부분에 고객님이 앞으로 구축하게 될 고객 명단 그리고 파트너의 명단이 여기 이렇게 쫙 달릴 거예요. 이것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욕구가 생겨요. 아, 나도 여기 내 밑에 이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이뉴스킨을 깔면서 5% 40% 제대로 이해시키고요.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간 게 리드 보너스잖아요. 아, 리드 보너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커미션에서 비전을 보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확장이라는 게 시간이 달리 걸릴 뿐이지 누군가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다 다를 뿐이지 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즉 스폰서인 내 도움 없이 그분이 스스로 고객을 만들고 스스로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부터 진짜 레버리지잖아요. 네, 그걸 이해시키지 못하면 왜 독립해서 5% 구간으로 넘겨요? 내 빌드했으면 40%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보상의 꽃은 리드 보너스 그 커미션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상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이제부터 그럼 뭘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거 하도 들으셔서 다 하실 거예요. 저는 종이 세 장이면 되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분이든지 다 똑같이 풀어요. 네.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자, 이제부터 고객님이 뭘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임상을 만들어주세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주세요. 아까 우리 김지연 사장님의 그 변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임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임상이 날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력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얼마큼 잘 쓰고 잘 바르고 잘 먹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앞당겨질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변화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뻐졌어? 무슨 제품 써?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게 바로 마케팅이고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영업이거든요. 근데 뉴스키는 둘 다 필요하지만 마케팅이 되면 사업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 고객님은 변화 내는 거, 임상 만든 거에만 초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갈바닉 매일 하시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트루페이스 라인 이런 거 추천해 드리고요. 젊으신 분들은 180도 라인과 수분 라인 이런 식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몸을 바꿀 건데요. TR 라인을 꼭 섭취해 보세요. 제가 이 사업을 딱 선택하고 제일 먼저 경험했던 제품이 갈바닉과 TR이거든요. TR 라인은 저희 사업에서 대표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건 커미션도 높고 포인트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많아지면 좀 더 만족도도 높고 안정적인 고객을 구축해 갈 수 있어요. 안정적인 커미션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TR 라인과 제가 안내해드린 이 제품으로 외모를 한 달 안에 확 바꾸십시오. 제가 웬만한 고객들은 90일 안에 바꾸는 게 목표인데 사장님은 사업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외모 바꾸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이게 사장님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액션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고객님을 도울 사장님이라 했다 고객님이라 했다 자꾸 어쨌든 고객님을 도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님의 사업을 도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카톡방인데요. 하나는 동안방이고 하나는 33일씩 클럽이라는 방입니다. 동안방은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그 제품들
잘 바르고 잘 쓸 수 있게 정말 잘 우리 컨설턴트들이 안내해 드리고 그 방에서 진짜 열심히 잘 따라하시면 무조건 인상 납니다. 제가 하나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고객님이 꼭 그 동안 방에서 1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수 1등을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헬시클럽이라는 곳인데 티알란이라는 제품으로 완벽한 건강을 세팅합니다. 이 방에서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1등을 해주세요. 그 방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컨설턴트 얘기에 잘 읽고 댓글 많이 달으시면 홍보대사가 될 수 있고 1등이 될 수 있거든요. 꼭 1등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티업인데요, 사장님들. 들어가서 한번 정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정보만 봅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되게 글 많이 올라오잖아요. 알림 꺼놓으시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근데 33헬시 클럽만큼은 알림은 꺼두지 마세요. 올라올 때마다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중요한 방이구나 해서 그 방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꼭 우리 상 받자. 이렇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강의방이라는 곳에 제가 초대할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강의를 엄선해 놨어요. 여기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거든요. 고객님이니까 제가 초대해 드리는데 10개 정도 되는 이 강의를 한 달 안에 최대한 빨리 들으세요. 이 세 가지 카톡방에서 고객님의 사업을 도와줄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는 카톡방은 아니고 줌 시스템인데요. LOI 스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고객님처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인데 4주간 진행되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4번 해요. 이건 꼭 들어오세요. 여기에 여기 이 강사님들한테 받는 수업은요. 정말 사실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이 LOI 스쿨 4주 과정을 꼭 이수하시고요. 시간이 정말 주어진다면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에 하는 더 랑연 라이브라는 라디오를 꼭 들으세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주신다면 제가 사장님을 도울 팀이 있는 팀방에 그때부터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 시스템에 그때 초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을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폰서입니다. 저예요, 저. 제가 사장님의 사업을 도울 거고요. 사장님의 상위 스폰서도 사장님의 사업을 도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랑 이제 만나서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 고객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싹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혹시 어느 요일이 괜찮으세요? 저랑 시간을 맞춰서 제가 그 요일에 그 시간에는 사장님과의 미팅을 아예 빼놓을게요. 라고 해서 다음 만남을 잡습니다. 그치? 수요일이요. 수요일에 만나주세요. 숨가쁘게 사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사장님이 아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면 자산이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보상 설명인데 보상 설명도 쉐어 빌드 리드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희한하게요.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쉐어 빌드 리드가 오히려 그 전에 자산을 다른 언어로 다시 한번 그냥 짚어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이지만 자산에 대한 다른 개념, 쌓이는 것도 보여주고 당신도 쌓아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 어플을 까는 행위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장님이 자산이 쌓여갈 것을 예상케 해주는 것도 하나의 넛지였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이 뭘 하면 되는지 살짝 만만할 것 같으면서도 살짝 어려운 과제를 내주시는데 제가 지금 사장님은 항상 하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하시겠지만 저는 좀 색다르게 들렸던 게 이거였어요. 임상 만들어주세요. 1등 해주세요. 임상 만드세요. 1등 하세요가 아니라 만들어주세요. 해주세요. 라는 말이 해달라고 하니까 왠지 해주고 싶은 느낌이 더 들 것 같다라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장님이 초대할 때 시간 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간 내서 한번 같이 들어보자. 이것도 물론 좋지만 사장님이 여기는 아무나 초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고객님이니까 특별히 초대해 드릴게요. 특별히 그룹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것도 제가 찾은 또 틈새였습니다.
혹시 좀 더 덧붙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아, 있어요. 네. 저는 욕구가 있는 분한테 사업 설명하지만 가끔은 음, 파트너자님들이 연결해 주신 미팅에서 욕구가 없는 고객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해 볼게요 이럴 수 있어요. 음, 거기서 그러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음,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되는 클로징이 있어요. 네. 네, 얼마든지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많은 시간 투자해서 생각을 음, 해보시고요, 고민해 보시고요. 근데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잠깐 쿠팡이 들어가 보세요 하면서 쿠팡을 접속시킵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쭉 책이 나와요. 음, 그럼 거기 프로슈머 마케팅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 그 책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2 음, 곱하기는 6책 그거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이 책은요, 꼭 주문해서 읽으세요. 뉴스킨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꼭 읽으세요. 이렇게 부자 아빠 시리즈 막 이런 것들을 몇 개 이렇게 찝어요. 이거는 뉴스킨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꼭 읽어보세요. 음, 고객님의 삶이 바뀔 수 있게 음, 되는 기회가 될 거고요. 음, MBM몰이라는 어플 있거든요. 한번 음, 깔아보세요 하면서 막 깔게 해요. 랑연북을 딱 보여줘요. 이 음. 책도요, 꼭 사세요. 이 책을 5번 이상 읽고 뉴스킨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읽어도요,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음.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읽고 제 사업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시 저 찾아주세요. 제가 아, 도와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클로징이에요. 거절한 사람이 아, 마지막 클로징. 네, 그럼 언젠간 5년 후가 됐건 7년 후가 됐건 그에게 갑자기 어떤 기회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찾고 나의 팀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음. 우리는 찾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이 정말 또다시 생각이 나면서 사장님이 어제 그러셨어요. 나는 인재를 영입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든 내 파트너가 언젠간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소극적으로 주춤하는 사람에게도 쿠팡을 들어가게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서적을 보게 하면 언젠가 생각나서 훨씬 더 접근이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MBM물까지 깐다니요. 자, 사장님, 또 우리가 다음 또 질문으로 오늘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프레젠테이션의 진정성, 제가 얘기했던 정지현 사장님의 진정성, 우리가 항상 느끼는 그 진정성. 그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핵심은 또 무엇인가? 네. 이 진정성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럼 생겨요.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슴이 뛰면 끝나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건 내가 말할수록, 입을 자꾸 내뱉을수록, 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계속 전달할수록, 그렇게 할수록 가슴 뛰고 확신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전업한 사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사장님의 사업 설명과 저의 사업 설명과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사업 설명에 가슴이 진짜 사장님이 뛰세요? 이걸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내 사업 설명에 가슴이 뛰면요, 전 끝났다 생각해요. 그게 진정성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생길 때까지. 자전거도 타면 탈수록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전 진짜 신기해요. 우리 애들 보면요,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졌거든요. 근데 무릎이 까졌는데 바로 또 뛰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뛰어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바로 일어나서 또 뛰어요. 아파서 그 다음에 안 뛰는 게 아니라 그걸 금세 또 잊어먹고 뛰거든요. 이런 정신으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사람의 반응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어떤 거절을 했든 승낙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달할 때 내가 가슴이 뛰는 게 유지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프레젠테이션에 가슴이 뛰고 내가 지금 뉴스킨 하는 게 지금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전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제일 사업 설명할 때가 제일 행복해야 되고 제일 재밌어야 돼. 이거는 커미션과도 상관이 있겠지만 전 커미션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자산이라는 거, 권리소득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했을 때 가슴이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내가 가슴이 뛰는, 저도 느끼는데요. 제가 3단 쇼프를 한다거나 필드에서 막 사업 설명을 하면 제가